관광객과 귀성객이 크게 늘어나는 설 연휴를 앞두고 농민들은 외출을 삼가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AI 차단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설을 앞둔 제주시 오일시장에는 싱싱하고 저렴한 제수용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모처럼 대목을 맞았습니다. 제주 지역 전세버스 업계가 관광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송객 수수료를 없애겠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의 조직 운영이 엉망입니다. 간부 직원이 출장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출장비를 허위로 타내오다 감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다른 지방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 지역 가금류 농가에서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민들은 설을 앞두고 외출을 삼가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AI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6개 농가 6곳이 밀집된 제주시 조천읍의 한 마을. 차를 이용해 농장 주변은 물론 마을 곳곳에 방역을 합니다. 다른 지방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뒤엔 2, 3일에 한 번이던 방역을 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적인 압박감은 많죠. 왜냐하면 철새가 우리 양계장 일을 날아다닐지 그건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농가 주변은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닭과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죠. 집하고 농장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방역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는 데다 다른 지역에서 병아리 부화용인 종랑 공급이 끊겨 AI 사태가 길어질 경우 농민들은 생계마저 위협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식하는 게 이제 문제점이 많죠. 여기 저 과장이 있는데 종란이 육지에서 와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동 조치가 좀 풀려야 되는데 AI가 사람을 통해서도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농민들은 가금류 농가나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는 설 연휴가 AI 유입에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농민들은 긴장의 고삐를 바짝 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설을 앞두고 열린 제주시 오일시장에는 제수용품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대목을 맞았습니다. 정겨운 흥정과 인심이 넘친 오일시장에 박주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설을 앞두고 열린 오일시장. 하루 종일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과일 가게 앞도 마찬가지. 몰려든 손님의 상인들의 목소리에도 흥이 넘칩니다. 자, 맛있는 사과 5개 만 원씩. 자, 골라가세요. 5개 만 원. 요거는 차례상에 올릴 과일이라 고르는 손길에는 더욱 정성이 묻어납니다. 흥정도 할 수 있고 값도 싼 오일시장은 단연 인기. 마트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고요. 마트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음대로 자기 개수대로 살 수 있으니까. 지난해보다 설 물가가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은 보통 최소한 3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사야지만 제수용품을 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옛날에는 뭐 1만 원, 2만 원 갖고도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 그래도 싱싱하고 저렴한 물건을 사려는 손님들이 몰리면서 상인들은 모처럼 대목을 맞았습니다. 생선전을 부칠 동태포를 뜨는 상인도 어깨가 빠질 듯하지만 오늘만큼은 힘든 줄 모릅니다. 5월장 제일성을 찾아주시니까 고맙잖아요. 그거 산 거지 뭐 세상살이가요. 뭐 대형 마트도 싸니까 일단은 싱싱하고 또 비싸고 화려하진 않지만 설에 입을 새 옷을 고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행복이 가득합니다. 설을 앞두고 넉넉한 인심과 활기찬 웃음이 오늘 하루 오일시장에 넘쳐났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 제주지방은 평년 기온을 웃돌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30일에는 오전 한때 곳에 따라 5mm 미만의 비가 내리다 낮부터 개겠습니다. 설날인 31일에는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이 평년보다 3도 높은 1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다음 달 1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린 뒤 기온이 점차 떨어질 것으로 제주지방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관광업소에 손님을 보내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관행은 제주 관광 비용을 높이는 고질적인 병폐로 꼽혀왔는데요. 제주 지역 전세버스 업계가 이 같은 송객 수수료를 없애겠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단체 관광객들로 붐비는 서귀포시의 한 관광지 주차장. 일정을 마친 관광객들이 다음 행선지로 떠나기 위해 전세 버스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일정에는 입장료가 비싼 사설 관광지나 기념품 판매업소들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사에서 받는 운임이 적다 보니 이런 업소에서 송객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세 버스 운전기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가 상품으로 오다 보니까 제주도 여행사 입장에서도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옵션을 강요하든지 쇼핑을 강요하는. 도내 전세 버스 업체들이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전세 버스 예약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관광객들로부터 직접 예약을 받고 여행사들과 협상해 턱없이 낮은 운임도 현실화하겠다는 겁니다. 음성 수수료 부분을 정말 없애가지고 정상적인 소비자가 찾아오면 정말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안전을 최고로 하기 위해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협동조합에 가입한 전세버스 업체는 23군데로 전체의 40% 정도입니다. 전세버스 업계의 협동조합 운동이 제주 관광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우근민 지사는 오늘 세계 평화의 섬 9주년 평화 메시지를 통해 국가 차원의 첫 번째 추념일로 거행되는 올해 4월 3일 위령제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우 지사는 또 그동안 제주평화연구원 설립과 제주국제연수센터 유치, 제주포럼의 국비 예산 확보, 그리고 동티모르 개발 지원에 참여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제9회 제주포럼과 국제청소년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히말라야 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제주도 출연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의 조직 운영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모두 22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하고 간부 직원의 중징계를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해선 지휘 감독의 책임을 물어 기관 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거점 기관을 목표로 지난 2011년 지식산업진흥원과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통합 출범한 제주테크노파크. 하지만 조직 운영과 인사 시스템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서장인 S씨의 경우 다른 지방 출장을 이유로 전날 업무 시간에 제주를 떠나는 등 6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출장비를 규정보다 많게 지급받았다 감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자신이 참여하지 않는 연구 논문에 이름을 올리라고 요구했는가 하면 연구 논문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받자마자 멘토장이 자기 이름 안 넣으면 복사할 수 없다고 해버리니까 그 이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이해가 되버리거든요. 감사위원회는 이 간부 직원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지휘 감독의 책임을 물어 테크노파크에 기관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관찰해서 저희의 규정이라든지 규칙, 지침 이러한 부분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주도 출연 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의 방만한 운영과 구멍난 인사 시스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조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주식회사 덕사는 오늘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에 특별회비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제주 적십자의 일시 기부액으로는 최고 금액으로 희망풍차 결연 가구 지원과 무료 급식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강신정 전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시 내 4개 동사무소에 올해까지 19년째 1,500만 원어치의 쌀 500포대를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4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북경 중국어어학원 황인호 원장이 2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13만 2,060원,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연합회 김경식 회장이 20만 원, 월랑초등학교 6학년 박서연, 명재어린이집 코끼리반 박현우 남매가 38만 2,790원, 하나로 국제예술단 어린이들이 3만 9,600원, 제주시 진진국수 전문점 박영훈 대표가 10만 원, 대정읍 동일리 부녀회에서 20만 원, 해오름 간병회에서 20만 원, 헤어스케치 정창주 대표의 직원들이 50만 원, 기아 오토큐 오라점 변창하 대표가 60만 원, 타타 대우 상용차 제주지점 직원들이 50만 원, 한경면 저지리 김용범 씨가 1만 원을 희망나눔 성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은 이달 말까지 받는다. 제주 MBC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농협 또는 제주은행 계좌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카메라 기자회는 지난 한 해를 사진과 영상으로 되돌아보는 2013 보도사진 영상전을 오는 29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12번째를 맞는 전시회에서는 회원 30여 명이 참가해 사상 최악의 가뭄과 소나무 재선충병 등을 담은 사진 110점과 영상물 20점이 선보이고 특수장비 시연회도 마련됩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김상호 제주시장이 오늘 자생단체들과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가진 것은 사실상 우근민 지사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모임의 성격과 배경, 참석자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성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 교육복지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34% 늘어난 77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50%로 확대하고 초등 방과 후 돌봄교실 대상도 초등 1, 2학년 전체로 확대 적용합니다. 분야별로는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에 70억 원, 급식 지원 74억 원,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78억 원 등입니다. 제주시 이도 이동 군암마을회는 오늘 도민회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다음 달 임시회에서 선거구 조례안을 가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군암마을회는 군암동을 이도 이동갑에서 을선거구로 조정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자신의 당선에 유리한 쪽으로 선거구를 짜맞추려는 것이며 인구 비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서귀포시 서홍동 가스공급업체 사무실에서 불이 나 건물 안에 있던 58살 김모 씨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조립식 건물 49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요리를 하다 불이 번졌다는 김 씨 부인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마스터키로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만취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호텔 직원 40살 이모 씨에게 방실 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간이나 추행 등의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도 유사 사례로 복역하고 출소 넉 달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만큼 방실 침입죄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시내 주택가에서 연쇄 절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제주시 노형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이 도난당하는 등 이달 들어 같은 수법의 절도 사건이 5차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하는 한편 동일 수법 전과자를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 경실련은 오늘 성명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애월읍 모 사찰 석조 불상에 대해 불교 미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작 시기나 시대적 특징 등이 명확하지 않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적인 전문가 검증을 통해 보존 가치가 없을 경우 문화재 자료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신입과 경력 직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신입 청년 인턴은 영어와 중국어 특기자이고 경력직은 기업금융과 항공우주박물관 영상 전문가 등입니다. 지원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필기시험과 면접, 외국어 능력 검사 등을 거쳐 선발합니다. 제주시는 칠성로 상점가와 중앙지하상가, 재래시장 등에서 외국인들에게 쇼핑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통역 도우미를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를 한국어로 동시 통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